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손가락 파일을 드렸을 거예요. 네, 메일로 주셨는데. 파일 그 많이 있던 그 네. 모양이라서.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했어서 지난주 전에 보내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너무 많이 빠져서 발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여시면 이렇게 손가락이 하나 나와요. 손가락이 두 개일 거예요. 옛날 거는 잘못 만든 거니까 그냥 델레트 키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델레트 눌러서 지우시고 이 손가락만 하나 남겨놨어요. 네. 이 손가락 딱 하나인데 저희가 보면 손가락이 사실 5개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 한 개를 5개로 복사한 다음에 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밑에 듀플리케이트 버튼 있죠. 듀플리케이트, 복제하다 이거를 누르시면은 서술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렇죠? 똑같은 게 생겼는데 지금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게 겹쳐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로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무브로 눌러서 옆으로 이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동을 시키시는데 가운데 잡고 하면 이동이 되죠. 근데 이렇게 될 거예요. 대칭이 켜져 있어서 그래요. X를 눌러서 대칭을 끄시고 딱 이동시키시면 손가락이 두 개가 됐죠. 약간 공간이 있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듀플리케이트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또 하나 옆으로 이동을 하세요. 손가락이 세 개가 됐죠. 그 다음에 또 듀플리케이트를 누르시고 또 옆으로 옮기시면 손가락이 네 개가 됐어요. 눈을 다 켜야 돼요? 눈은 다 자동으로 켜져 있어요. 아, 네. 네.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냥 되는데 복사? 이렇게 하면 되나?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누르니까 나오는데? 네, 듀플리케이트 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처음 불러져 있었는데 밑에 듀플리케이트 복제 버튼을 누르면 서툴이 하나가 켜져 있어요. 얘를 대칭 끄고 무브로 옆으로 이동. 그럼 원래 있던 거는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복사된 게 옆으로. 그 다음에 또 한 번 듀플리케이트 하셔서 5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엄지손가락은 옆으로 이렇게 놓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저희는 왼손을 만들 거예요. 저희는 왼손을 만들 거예요. 저희는 왼손 하나만 만들면 오른쪽으로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되셨죠? 네. 이게 기본 위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저희 치아 불러올 때 치아 만들 때 도형 하나 불러왔잖아요. 이것처럼 이번엔 손바닥을 만들 도형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펜드를 누르시면 서툴의 어펜드 버튼을 누르시면 도형을 불러올 수가 있죠. 그 중에 큐브 3D, 그러니까 사각 정육면체를 한번 불러올게요. 그러면 네, 여기 육면체가 하나 이렇게 딱 생겼어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쓸 건데 손바닥으로 쓰기엔 너무 작죠. 그래서 얘를 선을 쭉 긋고 스케일로 선을 이렇게 쭉 당겨서 크기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일종의 팁인데요. 크기를 작게 할 때는 밑으로 당겨야 되잖아요. 안으로 당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선을 길게 하시면은 한꺼번에 많이 당길 수 있어요. 반대로 크기를 키우실 때는 선을 짧게 그으시면은 바깥으로 많이 당길 수 있어서 한 번에 많이 키울 수 있죠. 이렇게 크기를 키우신 다음에 손바닥 크기로 키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브로 손바닥 위치에 배치. 근데 얘를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측면으로 돌려보면은 얘가 손바닥 치고는 너무 크죠. 그럼 무브로 세로로 가로로 그으시고 세로로 이렇게 폭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다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손바닥 모양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얇게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손바닥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죠.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복사해서 배치하고 도형 불러와서 배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이 너무 기계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부터는 조금씩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뭐가 다 똑같이 생겨서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이럴 때는 서툴을 여기서 선택하지 마시고 키보드 Alt 키를 누르면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어요.
서투를.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이제 내 손가락을 보면서 왼손이니까 제 왼손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중지가 더 길죠. 그럼 얘를 선택을 하셔서 무브로 길이를 좀 길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랑 네 번째는 되게 똑바로 어떻게 이게 더 긴 사람도 있고 이게 더 긴 사람도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얘를 조금 더 짧게 해볼게요. 이렇게 길이를 살짝 짧게 하고 밑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많이 작죠. 스케일로 크기 자체를 작게 해볼게요. 줄일 때 왼손에 알트를 이렇게 누르는 지금은 거야? Shift 누르고 아 있어요. 시프트 돌아가서 누르는 네. 거야? Alt는 선택할 때, Alt는 아. 서프트를 선택할 네네. 때 얘를 선택하시고 길이도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그냥 이렇게 그으시면 찌그러지니까 Shift를 누르고 하는 거예요. 저는 Shift 눌러서 일자로 줄어들게. 가운데 움직였거든요. 끝에 그 끝에 다음에 위치 이동할 땐 가운데 안에 구 잡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 되겠죠. 지금 가운데 손을 보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끝이 어디까지 오는지. 그러면은 네 번째 손가락이 여기 마디까지 오거든요. 얘를 이렇게 쭉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좀 더 손 같아졌죠. 근데 얘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 다 너무 똑같아요. 얘를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럼 얘를 선택을 해서 얘를 밑으로 살짝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이 약간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높이가 좀 비슷해요. 근데 얘가 약간 계단처럼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네 번째랑 새끼손가락이 얘를 선택을 하셔서 이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닌데 제가 만들어 본 경험에서 나오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요거를 좀 과감하게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얘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해도 손 같아요. 근데 손 같은데 저희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입체 조형을 하는 거잖아요. 조형일 때는 사실 사방에서 볼 때 좀 다양하게 연출이 되고 예쁘고 입체감이 있는 손이 예쁜 게 되기 때문에 얘를 과감하게 밑으로 팍팍 내리세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손을 이렇게 경례하듯이 이렇게 일자로 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어색하고 안 예뻐요. 근데 얘를 인형으로 할 때 예쁜 손으로 하려면 얘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팍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손이 다양한 각도에서 봤을 때 좀 더 자연스럽고 예쁜 손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좀 과감하게 내렸고요. 손바닥도 애초에 제가 너무 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시면 얘를 로테이트로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말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됐어요. 엄지손가락은 지금 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바닥을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폴리 F를 끼고 보면은 얘는 점이 너무 적어요. 482개의 점밖에 없대. 액티브 포인트 보니까. 얘는 조형을 하려고 해봐야 조형을 거의 먹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손가락 파일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얇기 때문에 붓이 조금 되게 크기 변화가 적어요. 키보드보다는 이걸로 그냥 과감하게 팍팍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딱 문질러 버리시면은 각을 일단 없애면 손바닥 같아지긴 하는데 너무 해상도가 낮아서 조형이 제대로 안 먹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곡선을 다 직선을 다 없앤 다음에 지리메셔를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지리메셔. 그리고 단계를 조금 올려주시면 얘가 조형이 좀 더 쉽게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너무 높아졌네요. 단계 낮추는 거 할게요. 얘를 이제 조형을 하시는 거예요. 손바닥을.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 엄지손가락 튀어나오고 바깥에 튀어나오고 여기 가운데는 훅 들어가죠.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엄지를 할 건데요. 잠시만. 여기를 좀 더 날렵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손바닥. 그러니까 손이 조금 만들기가 어렵고 짜증나는 게 이게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인형이 팔리지는 않는데 얘가 안 예쁘면은 인형 퀄리티가 확 떨어져 보여요. 그리고 몸 같은 경우는 사실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예뻐도 되는데 손은 항상 손 밖에 이렇게 몸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좀 예쁘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귀찮으니까 저는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계속 수정해서 쓰는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엄지를 선택을 하는데 얘는 엄지는 약간 모양이 달라요. 얘네 같은 경우는 마디가 2개, 3개까지 밖으로 나와 있는데 얘는 여기까지 살이 덮여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 여기 2개까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스케일로 키워주세요. 엄지는 크기가 크니까. 그 다음에 얘를 무브로 길이를 짧게. 이런 식으로 뭐 얇게 해도 되고 좀 두껍게 하셔도 되고 이런 선택이에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엄지를 위치를 이동시키실 거예요. 얘를 무브로 탁 내리는데 얘도 이런 포즈를 할 수는 있지만 손이 인형이 이러고 있으면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연스럽게 밑으로 과감하게 빼세요. 그 다음에 위에서 엄지는 약간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기울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각도에서 로테이트 선택하시고 쭉 부으셔서 세 번째 거 안에 원을 잡고 돌리시면 회전이 되죠. 그러면 이제는 엄지손가락을 이쪽에서도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로테이트를 사방으로 돌려가면서 계속 모양 위치랑 각도를 잡아주시고 후으로 이렇게 또 잡아서 이런 식으로 손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손을 좀 더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돌릴게요. 제가 되게 이렇게 무슨 격파하듯이 이렇게 손바닥을 피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힘 빼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내 손을 보고 엄지손가락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마디 사이 중간쯤에 오니까 그거에 맞는지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기계 확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보면 뭔가 손가락이 되게 예뻐 보이고 길어 보이는데 자세히 볼수록 뭔가 어색하고 좀 이상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보면서 관찰하시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얘를 했으면 다시 손바닥을 선택을 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감싸게끔 살을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 2개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얘는 살에 묻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는 조형을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겹쳐있기 때문에 살짝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는 괜찮아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합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우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완벽하게 안 돼요. 그냥 완벽하게 안 되지만 그냥 최대한 되는 데에서 예쁘게 만들어요. 네? 너무 쉽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실 손으로 만들면 되게 어렵거든요. 이 다 손이. 부러지면 또 네. 제가 손 만드는 게 짜증났던 게 저 패션존이니까 더 가늘잖아요. 이렇게 막 만들면은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철사를 박았어요. 근데 하다 보면 철사가 꼭 삐져나와요. 그래서 그 집게에서 모양을 하다 보면 이제 안 예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복제하고 나면 손가락 거의 100%의 확률로 다 부러져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많이 손 같아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세심하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너무 일자니까 얘를 선택을 해서 Alt키 눌러서 클릭하면 옮길 수 있죠. 로테이트 눌러서 얘는 지금 대칭이 켜져 있는 거예요. X 눌러서 대칭 끄시고 이런 식으로 살짝 벌려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럼 다시 얘 선택해서 붓이 이 키보드로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푸시 버튼 옆 밑에 보시면 바닥 크기가 있는데 손가락 자체가 너무 얇게 되면 바닥도 너무 작게 지금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로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손가락 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살짝 묘사를 해주시고 이런데 좀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제 수업 막판에 가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완성된 파일 다 보내드리거든요. 두고두고 보시라고. 그때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닥은 여기 한 덩거리, 여기 한 덩거리, 여기 한 덩거리.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단계를 높이면 좀 더 섬세하게 가는 건데, 저 맨 처음에 G브러쉬로 할 때 여기 이렇게 손등 같은 거를 조금 묘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프린트가 못 살렸어요. 근데 요새는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셨죠. 얘를 저장을 하세요. 왜냐면 두고두고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손을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베이직 핑거였잖아요. 이번엔 베이직 핸드 라고 저장하시면 돼요. 녹화 안 꺼져 있었어요? 엄마 이거 네, 다른 면 찍으셔야 돼요. 지금 이거 어떻게 네. 보내는지 나중에 네. 가르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넉넉고 있어. 저희가 오늘 잡담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 알려주면 저도 같이 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손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다양한 연출을 손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손을 저장을 했고, 이제부터 이제 다양한 손을 만들 때마다 이 파일을 불러와서 손의 포즈를 다 바꿔주는 거예요. 바꾸는 건 당연히 로테이트로 바꾸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선택을 한 다음에 로테이트로 쭉 긋고 이렇게 그어주시면 포즈가 바뀌는 거예요.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엄지손가락 선택하고 Alt키 눌러서 세 번째 안의 원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 시작한 부분의 원은 건드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거는 무브할 때만 건드시고, 세 번째 거를 많이 쓰시는데, 여기 주황색 원을 잡으면 이 그래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대기를 마우스 갖다 댈 때 생겨나는 이 원이 진짜 원이에요. 이거를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동을 하고, 항상 무브로, 얘가 진짜 관절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는 그런 거 모르고 막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각도 움직여준 다음에 무브로 다시 한번 위치를 잡아주시면 좋아요. 여기서도 포즈가 또 하나가 바뀌었죠. 근데 지금 인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인형을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패션들도 그렇거든요. 손이 이러고 안 있어요. 잘 이러고 안 있는 이유가 옷 입을 때 걸려요. 그리고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모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모으면 안 예쁘죠. 그래서 보통은 얘 벌리고 가운데 두 개끼리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즈를 많이 취하는 이유가 부러지지 않게 하면서도 손을 모으게 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는 뭐 어떤 거를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얘를 실제 플라스틱으로 만들 거잖아요. 근데 얘를 실리콘 복제를 해야 되는데, 이 빈 공간으로 실리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틈이 얇으면 실리콘도 얇게 들어가요. 근데 실리콘이 얇게 들어가면은 찢어지고 변형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애초에 벌리는데, 얘네 두 개가 항상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만약에 이렇게 애매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실리콘도 되게 얇게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처음 몇 개를 복제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여러 개 복제하고 나면 실리콘이 못 버티고 거기가 찢어져 나가요. 그럼 여기 안이 울퉁불퉁해지면서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보통 이렇게 두 개를 붙여요.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많이 하세요. 작은 인형일 경우에 특히. 근데 60cm, 70cm처럼 큰 인형일 경우에는 손가락 다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근데 저는 지금 붙일게요. 근데 붙일 때 그냥 붙이면 안 예뻐요. 얘를 로테이트로 살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틈은
이런 조형 같은 걸로 당겨서 메꿔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실리콘이 안 들어가니까 애초에 찢어지는 거를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보통 한 40cm 인형까지는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 게 많고요. 제가 만들고 있는 40cm 인형은 뗐어요. 지난번에 뭐 몇 번 갖고 와서 손을 보여드렸지만 떼고 작업을 한 건데 좀 손가락 사이를 대신 벌렸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 또 손 포즈가 달라졌죠. 근데 이제 새끼손가락도 바꿔주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얘가 지금 나는 여기 점을 찍어야 되는데 얘가 이미 점이 있어서 거슬리잖아요. 그러면 엉뚱한데 점 한 번 찍고 다시 그으시면 좀 더 편해요. 스케일을 로테이트 잡고 이렇게 하면은 손 포즈가 또 바뀌어졌죠. 근데 이런 식으로만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사실 안 예쁘잖아요. 이제 손가락 마디마디를 꺾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스킹이에요. 이제 영상으로나 지난주에 좀 보셨겠지만 마스킹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듯이 그 부분은 조형이 안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는 법은 드로우 상태에서,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가 아니라 드로우 상태에서 아무 붓이나 상관없고 컨트롤을 누르면 여기 붓 다 해제되고 여기서 자동으로 마스킹이 돼요. 근데 위에 두 개가 바뀌는데 그중 두 번 밑에 거를 하셔서 라쏘를 하시면 올가미가 되죠. 얘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검정색 부분은 조형을 안 먹죠. 그리고 컨트롤로 이렇게 마스킹을 하시고요. 닦아낼 때는 컨트롤 알트로 누르시면, 왜냐면 알트는 항상 붓할 때도 바뀌는 거였잖아요. 뒤집어지는 거였잖아요. 얘도 그리는 거는 컨트롤이지만 컨트롤 알트 누르면 바뀌어갖고 닦아낼 수가 있어요. 잘못 그으면 닦아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올감이 이렇게 많이 쓰고요. 사각형도 많이 써요. 근데 얘는 뒷면까지 다 영향을 줘요. 근데 여기서 프리핸드로 하시면 얘는 뒷면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섬세한 거를 그릴 때는 프리핸드를 쓰시고 넓은 거를 할 때는 라쏘 같은 거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 한번 클릭하면 반전,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에 드래그 하면은 해제. 요게 마스킹이에요. 이거는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게 뭐 반전인지 해제인지 알게 뭐예요, 그런 걸 외우고 있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냥 해보고 뭐 실행 취소, 컨트롤 Z가 있으니까 저희는 실행 취소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라쏘로 손가락 마디를 하나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한쪽으로 삐뚤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알트 눌러서 다시 한번 손가락 마디 정도만 그어주시는 거예요. 조심하실 거는 이렇게 들칠해진 부분이 있으면은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가락 마디를 꺾고 로테이트를 해주면 여긴 안 꺾이고 이 마디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때 마스킹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가 조금 막 엉키거나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를 또 꼼꼼히 마스킹을 잘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스킹이 된 거예요. 제가 모르고 여기 살이 가려져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로테이트 돌리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서 꼼꼼하게 마스킹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걸 뭐 했는데 지금 제가 과장되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얘가 크게 나와서 얘가 이제 실행 취소 같은 이게 크게 돼서 이제 알아본 건데, 내가 모르고 얘가 살짝 이렇게 됐는데 제가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럼 나중에 좀 수정하기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러고 나서 실행 취소도 안 되고 저장까지 해버리면 이제 좀 난감하잖아요. 꼼꼼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삭포질 안 돼요? 사포질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얇게 삐져나오면은 막 잘라내거나 이래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개하듯이 그 부분을 잘라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약간 무슨 내가 의사처럼 수술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엉킨 거 잘라낼 때. 이렇게 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여러 번 툭툭툭툭 쳐주면 경계면이 부드러워지죠. 여기서 각도를 잘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가락이 부러진 것처럼 기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쫙 긋고 로테이트로 얘를 돌려서 손가락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여기 이렇게 잘못 튀어나왔죠. 다시 마스킹. 이렇게 하면 다시 마스킹을 하고
다시 그어주시는 거예요. 쭉 그어주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관절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그러니까 로테이트해서 그래프는 다시 안 그고 무브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프는 그대로 있어요. 그 상태에서 무브로 얘를 위치를 사실 이렇게 적당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돌려서도 얘가 지금 자원은 지금 잘 돌아가는데 얘가 막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람 손가락이 그렇게 꺾이는 경우도 있는데 인형이나 뭐 이렇게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방에서, 그러니까 마스킹을 끄기 전에 얘를 사방에서 이렇게 좀 조절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 드래그 하면 해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다시 스무스로 사포질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마디 같은 경우도 오히려 살이 튀어나와야 되니까 클레이에다가 이렇게 조형도 쌓아주시고, 이번에 이 손가락 끝에 마디만 한번 꺾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는 마스킹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여기 작은 부분일 때는 저는 이 부분은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마디만 선택을 한 다음에 잘 선택이 됐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고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 클릭하면 반전 툭툭툭툭 친 다음에 여기서 로테이트로 회전, 얘도 이런데 겹치죠. 무브로 다시 위치 잡아주고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 드래그해서 해제, 그 다음에 드로그해서 이 상태로 다시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를 다 꺾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손의 포즈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꺾어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형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엄지 같은 경우도 여기 선택을 한 다음에 통통한 손가락을 만들려면 애초에 통통한 손가락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그게 좋죠. 네. 컨트롤로 선택하고 마른 손을 만들고 싶어. 반전 툭툭툭툭 치고 로테이트로 이런 식으로 한번 휘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부드럽게 이거 막 하다 보면 로테이트가 각도, 이게 나는 잘 그은 줄 알았는데 옆에서 돌아보면 이게 막 휘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옆에서 볼 때는 제대로 돌아갔는데 옆에서 보면 약간 옆으로 삐뚤어져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사방으로 돌려보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3D가 좋아도 실제 눈으로 보는 거랑은 달라서 얘 같은 경우도 컨트롤 눌러서 여기를 상태 여기 닦아내고 툭툭툭툭툭 친 다음에 로테이트로 그어서 다시 이렇게 쭉 휘어주세요. 여기에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왜냐면 이런 식으로 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휘어주시고 무브로 위치 다시 잡아주시고 해제, 그 다음에 여기 부드럽게, 여기 손가락이 꺾이면 살이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시 조절해 주셔야 돼요. 여기랑 지금 자연스럽게 안 이어지죠. 그거는 또 이따 배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손의 포즈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상태에서 손가락을 많이 꺾어주세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도 이런 데 실리콘 얇아지겠죠. 그런 거 다 신경 쓰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가끔 알트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리콘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패션돌처럼 손톱을 막 되게 뾰족하게 길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브로 여기 손톱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뾰족한 손가락을 하는데 여기에는 복제할 때 기포 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비추. 근데 패션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좀 잘 나가는 패션돌이라고 보여드렸던 거는 막 여기 인조 손톱 따로 팔고 이랬었어요. 붙일 수 있게.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손가락이 얇으면 부러지잖아요. 손가락을 좀 도톰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막 되게 패션돌 같은 손이라 손이 얇았으면 좋겠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일종의 눈속임이 있어요. 엄지로 보여드릴게요. 엄지가 두꺼우니까. 이런 데는 두껍게 하면서 이런 데만 좀 눌러서 손끝만 살짝 얄쌍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손이 날렵해 보이면서 손가락 마디는 두꺼운데 약간 손이 좀 얇아 보이는 착시를 줄 수 있어요. 손끝만 얇게 하면. 이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많이 꺾어주시면 되고요. 좋은 포즈는 이런 기본 손 하나랑 얘를 다 이렇게 급하게 그냥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이런 포즈,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4개를 다 하면은 쥐는 손이 되잖아요. 이게 연출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방을 쥘 수도 있고, 내가 여기 턱을 받칠 수도 있고, 허리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하나만 꺾어갖고요. 4개, 네 개를 네, 네 개를 다 이렇게 저런 꺾고. 식으로 네. 꺾는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연출이 너무 좋고요. 근데 이거 할 때 조심할 게 이게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들리면 복잡해 실리콘이 껴서 안 빠져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쥐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정도로 쥐어야 돼요. 이 정도. 걸칠 수만 있으면. 네. 그래서 얘를 손가락으로 잡는 게 아니라 손목을 꺾어서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연출이 너무 좋아요. 요새 이거 파츠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요런 이거 하고 파츠, 이거. 여기 두 카메라 개를 이렇게 됐다가 요런 이렇게 파츠 됐다가. 있고 뭐 막 요런 파츠도 요것도 있고 팔고. 요것도 많이 팔아요. K 하트. 옛날엔 이거였는데. 요런 것도 많이 팔고. 근데 이게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귀여운 포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담배 여기요. 피는 포즈로 많이 써요.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런 걸로. 그렇죠. 외국에서는 이거 여기라고. 이렇게 하고 사진 찍으면 큰일 난대. 그리고 하이소방 뭐 이런 거랑 좀 유튜브 많이 와서 막 뭐라고 써놓고 가요. 아, 진짜? 제스처 하지 말라고. 별 청견에 다. 우리나라 이런 거. 옛날에 그 오케이도 어디는 그게 욕이라고. 돈. 그런- 돈. 아, 돈. 막 우리는 돈. 돈인데 이건 약간 창녀 이런 거. 네, 뭐 되게 안 좋은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 저는 그거 있었어요. 그 한국 가수가 계속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응. 이게 터키인가 어디에서 돈이란 뜻이죠. 돈세. 돈세. 되게 돈 밝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거. 그건 막 이탈리아 이런 것들. 이소가 귀엽다. 이런 식의 포즈를 많이 하셔도 되고요. 사실 손은 포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참고하시면 되시되 대신 실리콘 몰드로 찢어지지 않는 거 그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하면 돼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래서 손을 최대한 다양한 걸 보여드리려고 2줄을 잡고 손을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요. 손은 그냥 힘들고 짜증나니까 서툴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대충 하고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관절을 조금 더 열심히 보여드리자 해서 제가 커리큘럼을 하나로 뺐어요.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얘를 이제 온전히 하나의 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저장을 하시는 게 좋죠. 베이직, 핸드, 포즈 1,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손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되면은 저 같은 경우 다리 폴더, 몸 폴더, 팔다리 폴더 따로 저장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매주 받은 것도 폴더 한번 저장 용량 받은 10몇 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관리를 잘 안 하면 나중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중간에 수정할 때도 찾기 쉽고. 이렇게 했으면 드디어 합집합이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요게 뭔지 항상 궁금하셨죠? 눈 원들이 있는 거. 그래서 눈 켜져 있는 거 정도만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깜짝이야. 아니에요. 저 화면이 지나간 거였어.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붓이 그려져 있어요. 붓은 지브러시 색칠할 때 쓰는 용도라서 저희는 안 써요. 이거는 정하고 싶으시면 뭐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시면 나오실 텐데 저는 아예 안 쓰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요거는 합집합, 이건 사집합, 이건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 두 개가 겹쳐서 합집합이 된 거고요.
얘는 원 두 개 중에 얘를 빼서 반대 모양만 나온 거야. 차집합. 얘는 교집합인데 교집합은 저희가 쓸 일이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 사실 감도 안 잡혀요. 교집합은. 합집합, 차집합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눈사람이 누워있는 모양이고 얘는 반대 모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드시지 마시라는 게 얘가 다 합집합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막 차집합으로 되어 있으면 막 나중에 합집합 해야 되는데 나중에 차집합 돼서 거의 빵꾸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 합집합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합집합은 위에서 아래로 시작을 해요. 서툴을 아래 거랑 위에 거랑 합치지 못하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얘는 지금 전체를 다 합칠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맨 위에 서툴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쭉 밑에 보시면 서툴끼리 합치는 거니까 서툴 메뉴에 있어요. 스플릿은 저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쪼개기. 그 밑에 보시면 멀지라고 있어요. 멀지를 클릭을 하시면 또 메뉴가 몇 개 나오는데 그중 멀지 다운, 그러니까 밑으로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멀지 다운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지 다운을 눌러볼게요. 되돌리킬 수 없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하시면 서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죠. 여기 보시면 또 멀지 다운 하면 always OK 하면 경고창인지 안 떠요. 이거 껐다 킬 때까지 세 개가 하나의 서툴이 됐어요. 멀지 다운. 감사합니다. 멀지 다운. 얘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서툴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손이 됐어요. 근데 얘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네. 폴리에프를 끼고 보면 아직 다 떨어져 있어요. 보시면 이 손길이 이어지지 않고 막 겹치죠. 이거는 그래서 스플릿 가셔서 스플리트 파츠별로 쪼개기 누르시면 아예 원상태로 다시 쪼개져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합집합이 아니에요. 그냥 서툴만 합친 거예요. 멀지 다운, 멀지 다운, 멀지 다운, 멀지 다운, 멀지 다운. 이 상태에서 얘를 양손에 만들 거예요. 지금 왼손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왼쪽 기준으로 오른쪽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서 제가 왼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가셔서 모디파이 토폴로지 미러 앤 웰드를 누르시면은 왼쪽 기준으로 오른쪽이 만들어져요. 근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단계가 있어서 안 돼요. 단계가 언제나 들어오죠. 델 로어 누르시고 단계 삭제했죠. 밑에 단계 미러 앤 웰드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무조건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가상의 이 축, Y축을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만 반영이 된 거예요. 실행 취소하시고 얘를 무브로 좀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미러 앤 웰드를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스플리트 파츠 하면 다시 12개의 파츠로 나눠져요. 근데 얘는 지금 포즈를 다 만들었잖아요. 얘를 마스킹에 씌우는 거예요. 마스킹에 씌워요. 그 다음에 얘 스플릿 마스크드 포인트. 지난주에 곡선 파팅 하듯이 마스크된 부분 쪼개기. 스플릿 마스크드 포인트를 누르시거나 언마스크드 포인트를 누르시면은 똑같은 거죠. 얘네 두 개가 쪼개졌어요. 왼손, 오른손이. 그쵸?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지금 포즈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얘는 다시 스플리트 파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손가락 포즈를 다시 양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 이러고 나서 하냐면요. 지금 얘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마스크를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긋는데 어떤 일이 잘 일어나냐면 이렇게 마스크를 칠해요. 이 손가락만 움직이려고. 근데 나도 모르게 여기가 살짝 들칠해져요. 그러고서 로테이트를 하면 이게 막 이렇게 해서 간단한데 손가락을 마디마디말로 이렇게 막 여러 개를 꺾어야 될 때는 이게 되게 거슬려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나씩 쪼갠 다음에 포즈를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양손을 좀 다르게 바꿔야 되고, 이게 저희가 3D이기 때문에 양손을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해도
이게 막상 출력해서 보면 작아갖고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양손이 똑같으면 저희가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니까 좀 과감하게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도 확 꺾어주시고, 새끼손가락도 제가 많이 하는 포즈는 얘를 뒤로 확 꺾어요. 약간 여자 인형일 경우에 많이 하는 포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살 겹친 거, 이렇게 팔 겹친 거, 그 주름 짓는 것도 표현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끄고 마스킹으로 이런 식으로 포즈를 좀, 여기 지금 손가락이 휘었죠? 이래서 조금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양손의 포즈를 조금 많이 다르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했으면 얘도 다시 얘끼리 멀티 다운을 할게요. 손 포즈를 다 바꿨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얘는 이제 멀지 다운하고, 여기서 대칭 키면은, 여기서 대칭 키고 작업하면 조금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막 점토를 올리면 여기는 약간 이렇게 좀 양쪽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 약간 서브를 나누고 하시던지 아니면 대칭을 끄고 하시는 게 좋아요. X 눌러서 대칭 끄시고, 이제 이 손가락 마디끼리 잘린 부분을 연결을 하고 싶으실 텐데, 연결을 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면 얘는 진짜 합집합이 아니라 그냥 서툴만 임시적으로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래요. 내가 여기를 아무리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도 스무스를 올리는 순간 다시 나눠줘요. 얘는 가짜 합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합집합은 지오메트리에 가시면 여기 다이나메쉬라는 버튼이 있어요. 다이나메쉬, GB 메쉬어 위에. 그러니까 그 조형이 있으면 이렇게 얼굴이 있어요. GD 메셔는 이 그물선을 막 이렇게 조형에 맞게끔 막 이렇게 조형을 맞게끔 선을 재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다이나메쉬는 뭐냐면 무조건 격자로 해줘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엉켜있던 것도 다 격자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온전히 하나로 뭉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엉키고 이랬을 때 다이나메쉬 해주시면, 그러니까 지리메셔로도 안 풀리는 부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때 다이나메쉬 해주고 다시 지리메쉬 해주면 조금 더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다이나메쉬는 지금 해상도가 기본적으로 레졸루션 128로 돼 있어요. 128로 하면 되게 해상도가 낮아서 디테일이 다 깨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추천드리기를 해상도를 1500 이상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파일마다 좀 달라요. 근데 어쩔 때는 1500 할 때 너무 버벅거릴 정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은 1500 정도 하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1500에서 2000 정도의 해상도로 작업을 해요. 그러면 디테일이 안 무너지고 다 살아있어요. 특히 손톱, 그리고 헤드에 나중에 각인 생길 때 있잖아요. 회사 로고 같은 거. 그런 거 막 해상도 낮게 하면 다 찌글찌글해지거든요. 그래서 1500으로 하시면 좋은데, 저는 수업 시간이니까 저는 500, 600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500 이상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시간 관계상 500으로 하는 거예요. 가끔 500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레졸루션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숫자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0, 엔터까지 쳐주셔야 돼요. 엔터 안 치면 이게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다이나메쉬 위에 또 큰 다이나메쉬 버튼이 있어요. 얘는 한 번 클릭하면 잘 안 되고요. 더블 클릭해야 돼요. 더블 클릭 하면 이제 여기서 올라가요. 그쵸. 지금 500 됐는데 해상도가 낮죠. 손톱 디테일이 날라갔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Z 눌러서 실행 취소하시고 다시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700 해야 되겠는데 하고 다이나메쉬 엔터. 그러면 좀 더 오래 걸리죠. 해상도가 700이면 이제 좀 더 살아났죠. 이런 식으로 맞는 해상도를 찾아가는데 보통 1500 이상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런 자글자글한 게 생겨야 대신, 근데 이 해상도가 높을수록 덜 생겨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는 느낌? 그러니까 2000일 때랑 2500일 때랑 큰 차이가 없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너무 완벽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스무스로 문지르시면 돼요. 이제 폴리에프 키고 볼게요. 무조건 다 격자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이제부터는
조형이 되겠죠. 해상도가 높으면 좀 더 살살 하셔도 자연스럽게 먹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색했던 부분들을 이제 클레이 빌드업으로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남자 손일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도 많이 묘사를 해주시고, 여기도 아까 살이 묻힌다 그랬죠? 그 살에 묻힌 느낌을 조금 더 잘 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댐 스탠다드로 손금 같은 것도 파주시고, 그리고 남자 손에 이제 막 그런 핏줄 같은 걸 묘사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저희가 안 쓰는 붓이지만 여기 스탠다드 붓을 쓰시면 얘는 동그랗게 올라와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핏줄 같은 거를 묘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얘는 3D 프린트 출력하고 4% 갈 때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손조형으로 다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다 이어주고, 이 상태에서 포즈를 바꿔주셔도 돼요. 양손을 똑같이 하고 여기서 이제 손가락 포즈를 바꿔줄 때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귀찮아서. 근데 저는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보통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같이 찍어줬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걸 의식을 안 하고 막 하니까 한참 후에 보는 거죠. 근데 실행 시술을 하기에는 조형을 너무 많이 했고, 그렇다고 여기서 스무스로 막 하자니 잘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초보이실 때는 서툴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서 하시는 게 좀 안전한 거죠.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손가락 주름 같은 거 올라오게. 그래서 저기 엉덩이 골이나 네. 지금 저 마디 딱 붙어 있는 골 있잖아, 깊은 골. 네. 그거는 더 이상 깨끗하게 하는 게 어려워요. 깨끗하게가 어떤 찌글찌글 좀 하잖아요. 네. 손가락 두 개 붙어 있는 그 골, 깊은 골, 네. 엉덩이 골처럼 깊은 골이요. 네. 그게 찌글찌글해졌을 때 라인이 네. 그때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포즈를 하면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냥 되게 천천히 되게 약하게 여러 번 하시는 거밖에 없고요. 너무 깊으면 그 부분 역시 실리콘이 좀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안 하시는 게 가장 조금 안전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엉덩이 골 같은데 이제 점 같은 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질리 메셔 상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엉킨 부분이 엉덩이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질리 메셔 해도 잘 안 풀려서, 여기 보시면 납작하게 하는 붓이 있어요. 폴리시, 다이나믹 뭐 이런 거, H 폴리시 누르시고 툭툭 치면 그 면이 이렇게 빤빤하게 되긴 해요. 이렇게 빤빤하게. 근데 엉덩이 같은 데는 사실 저도 그냥 약간 여러 번 해야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일단 조형이 한 번 이렇게 두 개가 겹쳐서 붙어버리면 이게 엉키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손을 만드시면 되겠죠. 이쪽도 붓이 너무 크니까 붓 잡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핏줄 같은 거 묘사를 하시고, 이런 부분 부드. 그래서 사실 제가 막 지브러쉬 제 수업 들으면서도 내가 바디까지는 안 만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들으니까 다 영상으로 나오니까 일단 다 듣긴 들으시는데, 생각부터가 처음부터 나는 헤드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래도 손까지는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디는 사실 손정이 편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손은 사실 재밌는 것보다 짜증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손까지는 지브러쉬로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된 건데, 관절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대충 보여드리자면, 업핸드로 구 불러와서 얘 왼쪽으로만, 왜냐면 저희는 양쪽 동기화가 가능하니까 스케일로
가까이 키우시고. 근데 이 방법으로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는 이 둘을 나중에 다 미리 단위로 드릴 거예요. 나중에 추가 손을 만들 때 이게 몇 무리 구였는지 따로 저장을 안 해놨으면 똑같이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딱 두 사이즈를 정해서 드리거든요. 이거는 그냥 방법론적인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굴을 배치를 하는데 보통 초보자분들이 굴을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해요. 근데 제 손을 보시면 여기서 한번 살짝 꺾여서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처럼 얘를 이렇게 해주시면 손이 뭔가 일자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굴곡이 생기면서 더 자연스럽고 예쁜 손이 돼요.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만들었고요. 얘는 지오메트리, 모디파이 토폴로지, 이런 앤드 누르시면 양쪽 동기화됐죠. 그래서 지금 저희 다 쓰는 거 결국에는 다 서툴이랑 지오메트리 거의 다 있어요. 지난주에 이거 색깔 통일하나 시키는 거, 지금 색깔 다 다르니까 폴립으로 가서 그룹 비접을 한번 누른 거. 요거 말고는 다 지오메트리랑 서툴에 있었어요. 그래서 메뉴 찾는 게 사실 처음에 헷갈리신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 그 근처에서 찾으면 나오겠거니 하시면 돼요. 여기에도 굴을 구가 아니라 얘를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굴을 조금,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멀지 다운에서 합집합 한 다음에 여기 부드럽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나중에 관절 작업할 때 따로 배울게요. 그럼 차집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선은 그럼 얘를 이렇게 우선 저장을 한 다음에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세이브 에즈에서 뭐 그냥 이걸로 그냥 덮어 씌울게요. 저는 아니요 수로에서 덮어 씌울게요. 차집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멀지 다운, 지오메트리, 다이나메시, 다이나메시. 요거 하면 합집합이죠. 그럼 여기도 깨끗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아트돌 같은 경우는 이 구가 조금 적나라하게 드러나도 괜찮은데 좀 상업적인 인형은 이 구가 조금 안 예쁘다고 생각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구가 많이 드러날수록 많이 움직일 수 있겠죠. 여기에 다 뭉뚱그려지면 그 부분으로는 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차집합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요것도 그냥 방법론적인 거고 저는 나중에 이 차집합하는 파일도 다시 다 드릴 거예요. 예쁜 곡선 들어가는 사각형으로. 그냥 사각형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얘를 배치한 다음에 무브로 길게 여기 배치를 해요. 이걸로 차집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여기서 차집합 한 다음에 동기하면 손가락 모양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지오메트리에서 모디파이 토폴로지, 미련 웨이드를 미리 하신 다음에 차집합을 하셔야 돼요. 요걸 여기서 배치를 했다고 할게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배치지만 여기서 아까 이 누워있는 눈사람, 이게 합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옆에 반달,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밑에 거만 차집합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위에는 안 건드시는 거예요. 뺄 거만 차집합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멀지 다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약간 합집합이랑 똑같아요. 왜냐면 서브툴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이나메시를 또 똑같이 돌리면 여기선 차집합이 반영이 돼요. 그렇죠. 지금 제가 좀 배치를 잘못해서 여기 찌끄러기가 생겼는데 이게 차집합의 개념이에요. 합집합, 차집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거 안 예쁘니까 제가 되게 3D 하시는 분들 되게 안타까운 게 거의 이렇게 이런 걸로 하세요. 직사각형으로. 너무 3D로 만들면 티 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곡선으로 돼야 예쁜데, 그래서 이 파일 나중에 제가 관절 작업할 때 다 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재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숨이 정감 만드는 거가 제가 보셨잖아요. 저 인형 수업 시간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반전 시키신 다음에 얘를 스케일로 살짝 키워요. 그래서 여기 경계면에 만드는 거. 얘를 좀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지금 해상도가 낮아서 저는 이게 사포질에 금방 사라지거든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클레이 빌드업 같은 걸로 여기 라인을 조금 더 이렇게 해오셔도 돼요. 아무튼 이렇게 경계면을 마스킹이나 이런 걸로 만드시고, 이런 데를 다 문대버리는 거예요. 장갑이니까. 그리고 대신에 주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단 주름. 이러면 약간 벌써 장갑 같아졌죠. 이런 식으로 주름을 조금씩 넣고, 좀 더 섬세하게 하고 싶으시면, 저는 이게 저 패션조에 장갑선 만들 때는 안 나와요. 그 프린트가 못 살렸는데, 뭐 되게 얇게 해갖고 이런 라인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아마 요새 걸로 해도 좀 손주형으로 좀 더 긁어내든지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장갑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직선으로 한 이유는요, 옛날엔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색칠할 때 마스킹 테이프로 거기를 덮고서 칠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바꿨어요. 이렇게 하셔서 여기 뽑고 마스킹 테이프로 가리고 여기를 칠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인형 손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손에다가 색칠만 하는데 손톱이 다 있는 거예요. 장갑이라고. 저는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니면 얘를 그냥 검정색으로 뽑아서 손목까지 검정색이던가.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제가 이런 파츠를 만들었었어요. 제가 이거를 되게 몇 년 동안 갖고 있던 아이디어인데 누가 훔쳐갈까봐 저한테 인터넷에 안 썼거든요. 근데 제가 딱 이걸 했는데, 그러니까 저 말고 이런 걸 하는 작가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근데 이거 하고 나서 다른 패션들이 이거 장갑선 나오는 거야. 근데 저는 안 팔리고 그 사람은 많이 팔리고. 그렇죠. 아이디어 같은 건 좀 꽁꽁 숨겨놓으실 필요도 많이 베끼거든요, 사실. 이렇게. 근데 이런 걸로 막 싸우는 것도 감성 소비고 그래서 이게 장갑선 커리큘럼이에요. 제가 숨이 다 차네요. 말을 1시간 넘게 계속 그 가발부터 이런 식의 가발 캡을 만드는 거예요. 헤드에 저렇게 비닐랩을 감았어요. 헤드에 본드가 묻으면 안 되니까. 범죄인데? 이렇게 묶어서 이제 본드 같은 게 안 묻게 하시고, 이제 실로 감아야 되거든요. 안 감고 시작하시네요. 다음에 저 천은 거즈네, 거즈? 저 같은 경우는 거즈 쓰고요. 저는 거즈랑 물티슈 패드잖아요. 그거 쓰고요. 아니면 뭐 망사 원단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 티셔츠 원단 쓰시는 분도 계시고, 좀 다양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망사 원단을 많이 써요. 이렇게 꽉 뚫리는 거예요. 약간 탄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저렇게 목공본드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발 수업을 할 수 없는 게 저걸 하고 말리는데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분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해서 좀 탄성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단계에서 실 있죠. 그냥 면실 걸로 귀 같은 데를 엄청 감아갖고 여기를 꾹 눌러줘요. 여기가 딱 들어가게. 안 그러면 여기 이렇게 뜨잖아요, 원단이. 근데 여기 실로 눌러줘서 여기가 딱 머리에 밀착하게끔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한게 스타킹 같나요? 그러게요. 근데 재료는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니라서 이분은 그냥 본인이 쓰고 싶은 재료 쓰신 것 같아요. 이분도 두 겹으로 하시는 거죠, 지금 두 가지 원단으로. 그다음에 저거를 조심히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본드를 너무 다 하면 이게 안 빠져요. 그래서 이마 위 라인까지만 어느 정도 좀 조심히. 다 굳힌 다음에 빼는 거죠? 그쵸. 들고 둔 다음에 하면 이게 벌어진 다음에 다시 그렇지. 굳어요. 그 비닐로 싸놨으니까 헤드가 깨끗하죠. 그 다음에 저렇게 헤어 라인으로 잘라내시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어느 정도 씌워본 다음에 샤프로 라인을 그어요. 이게 왜냐면은 조금 비대칭이 되면 인형에서 이게 되게 커 보이거든요. 손에 그어놓고서는 이제 그 라인, 저렇게 손에 넣는 거죠, 라인을. 샤프 같은 걸로 하시면 돼요.
그 막 원단용 사인펜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잘 닦여서 잘 안 쓰고 저는 샤프로 해요. 저렇게 되면 이제 딱 맞는 가발 캡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예, 이렇게 점색가로 지워주시고 이게 좋은 점은 이 캡이 얇기 때문에 머리가 붕 떠요. 그러니까 얘같이 머리가 작은 얘한테 일반적인 가발을 씌우면 고무줄이 있어서 머리가 붕 떠서 너무 안 예뻐요. 근데 이걸 하면 딱 붙기 때문에 안 너무 좋고 씌우는 것도 헬멧처럼 단단하게 딱 들어가니까 되게 좋아요. 근데 단점은 두상이 다르면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헤드 크기가 분명히 비슷한 크기인데 두상이 다르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패션도 가발 물어보시는 분들 좀 계셨는데 딱 제 인형에만 맞아요. 거의 아니면 제 인형이랑 두상이 되게 비슷한 패션도 몇 개는 맞는데 거의 호환이 어렵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여기 귀 같은 데도 더 깔끔하게 잘리죠. 이렇게 아까 뭐 두개씩이나 안 한 개는 그냥 모양 잡으려고 덮었던 거는 그럼 뭐 목공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붙어줘 다. 네. 두 개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기본 캡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캡이 있으면 헤드 있고 비닐 있고 비닐을 이제 코랑 귀 같은데 이제 이렇게 실로해서 여기가 꽉 좀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캡을 이렇게 씌웠죠. 캡을 씌우면 딱 맞아요. 근데 실은 보통 뜯을 때 다시 막 뜯어지기 전에 다시 감아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사를 팔아요. 원사는 어디서 파냐면은 저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힘들게 알아낸 거라 돈 거둡시다. 여기 좋은 이제 게 없네. 돌무화에 보시면 가발 만들기에 사람 헤어 있어요. 사람 헤어 한 개에 10,000원 정도 나오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시면 가발 한 2개 정도 제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길에 따라 다르지만 색깔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단 사봤는데 두꺼워서 안 맞고요. 가발 제작사 원단들 패션별한테 두꺼워서 안 맞고 이런 것도 되게 이런 두꺼워요. 네, 이런 고무줄이 두꺼우니까 머리가 붕 떠요. 이런 거 사시지 마시고 저렇게 캡 만드시는 게 좋고요. 헤어 색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뭐 바비 인형이나 조금 고급스러운 장난감에 많이 쓰이는 바비 인형 중에서도 좀 비싼 거에만 쓰일 것 같은데 이런 색깔 많으니까 이런 게 사셔서 하시면 되시고 아니면은 여기에 스트링 고열사 있는데 이런 거는 적합하지 않아요. 얘네는 모발이 두꺼워서 본드를 묻히는 순간 젖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요거는 안 좋고요. 모헤어는 괜찮죠. 모헤어도 괜찮은데 잘 안 팔고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서 염색이 좀 색깔이. 아 근데 이거 아직 없어서. 기억 안 나. 요런 식의 모헤어는 괜찮은데 제가 사본 경험으로는 여기 스트링으로 된 모헤어 있었거든요. 여기 아마 제가 끼고 있어. 이렇게 된 모헤어도 있었는데 이거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너무 뻗치고 그러니까 얇긴 얇은데 뻗치는 느낌이어서 얘는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헤어나 아니면 사란 헤어를 쓰시면 돼요. 근데 사란 헤어를 쓰시면 얘가 이렇게 뭉태기로 돼 있고 여기 중간중간 묶여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가위로 자르시는 거예요. 이거 다이소 가면은 1,000원짜리 미용 가위 많잖아요. 그런 거 사셔서 여기 자르세요. 그 다음에 그 내가 쓰고 싶은 길이만큼 머리카락을 또 가위로 자르시는 거예요. 한 번에 자르시지 마시고 여러 번 툭툭툭툭툭 잘라야 안 삐뚤어지고 잘라지죠. 그러면은 이 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몇씩 가다가 이렇게 손으로 딱 집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두께를 집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으면 여기 끝에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본드를 바르시는데 여기는 목공 본드가 아니라 투명 본드 있죠. 약간 신발 붙이는 끈덕끈덕한 본드인데 투명한 거, 약간 누런 거 말고 그거를 고르셔서 여기를 우드락 본드인가 그죠? 그거? 우드락 본드는 아니에요. 그거는 마르는데 오래 걸리고 그거 금속 붙이는 투명. 그런 거.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6천 치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아닌데
그건 안 써봤는데 그건 너무 단단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좀 빨리 마르더라고요. 저는 네. 금속을 붙일 때 그거 저는 쓰는데 그냥 여기서 다용도 본드 치시면, 그러니까 본드는 사실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것저것 다 사봐갖고 막 다 해보고 막 옛날에 네, 외국 그랬었거든요. 그거 가발 만드는 사람들 동영상 보면 쬐끔씩 해서 띡띡 바르면 바로바로 네, 붙더라고요. 요런 거예요. 근데 뭔지 그냥. 모르겠어요. 요런 거예요. 이런 거 그냥 흔한 거 알죠? 아 다용도? 네, 근데 색깔이 이렇게 색깔 투명. 이런 거 있는 거 말고 투명. 투명으로 고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습기에 약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건 피했어요. 되긴 되는데 이제 내구성을 생각을 해서 피했었어요. 요런 본드 하시면 되고, 맨 처음에 요런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근데 저거 썼어요. 요거는 너무 단단한 느낌이, 너무 단단해요? 꾸덕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머리에는 안 써서.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저도 실제로 요거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습기에 약하다라고 경고창이 어디 있었던 것 같아서 안 쓰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사서 썼어요. 그래서 하시면 되는데, 얘를 한 모발이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붙이면은 여기에 본드를 당연히 발라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도 한번 바르고 여기에도 한번 바르는데, 본드가 이렇게 누르면 위에 면까지 올라오긴 올라와요. 근데 끝이 안 발라지면 이렇게 뻗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드를 이쪽으로도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바르고 여기 돌려서 이렇게도 찍고, 그 다음에 내가 붙일 자리에다가 갖다 대요. 그 다음에 이쑤시개로 여기를 이 끝쪽을 꾹 누른 다음에 여기로 쑥 밀어요. 손으로 하면은 사실 막 손에 붙어 나오고 떨어져 나오고 막 하얗게 일어나고 그래요. 이거를 한번 빨리 하셔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쑤시개를 엄청 많이 쓰셔야 돼요. 이쑤시개를 지저분해지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빨리 들어간다. 발라주고, 그리고 이게 네. 본드가 금방 굳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마른 다음에 문지르면 하얗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젖은 상태에서 한두 번 꾹꾹꾹꾹 발라주고 바로 끝.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캡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에서 한번 이 정도 범위로 한번 붙여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밑에를 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 끝을 원래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본드를 발라서 접은 다음에 이렇게 넘겨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넘어가고 이게 얘가 내 맘대로 잘 안 꺾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드 이렇게 발랐잖아요. 이 끝에 가위로 잘라요. 그 다음에 가르마 라인으로 붙여주면 여기 경계선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안쪽으로 또 붙여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한번 붙여지고 이렇게 한번 붙여지고 이렇게 한번 붙여지고 하면서 얘가 자연스럽게 떠요. 그러면서 가르마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기술이라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모발 방향도 정확히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모발 같은 경우는 아무 방향에서는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만약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얘는 뒤로 가잖아요. 여기가 빌 수 있다. 이 면이 수직으로 꺾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한번 이렇게 좀 사방으로 꺾어주시던지 하시면서 하시고, 빈 곳에 또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 것도 뜨거운 다리미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안 해요. 그냥 본드로 세팅을 다 하는 거예요, 머리 모양을.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포니테일 같은 경우는 포니테일이 어렵거든요. 사실 일반 가발로는 포니테일을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패션존에서는 이게 거의 필수라서 제가 이거를 주말에 연습을 한 거예요. 그 이탈리아 작가분이 너무 바빠갖고 신규 업체들이 이제 연락하면 아예 답장도 안 하고, 저는 해주시긴 하는데 막 두세 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이제 제가 직접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도 이 라인 위주로 대충 한번 다 붙여요. 얘는 포니테일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붙이면 안 돼요. 두꺼워져서 여기가 안 묶이고 너무 무거워져서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얇게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집게 같은 걸로 묶어 놓으시면은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라인에 조금 삐져나오게 이렇게 약간 살짝 잔머리가 삐져나와야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붙이고 이쑤시개를 이 방향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캡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살짝 떠요. 근데 그게 최대한 머리 쪽으로 붙게끔 계속 눌러주시는 거예요. 누를 때까지. 그렇게 해서 다 발라주고, 근데 저는 사실 밑에부터 하거든요. 밑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방향으로 하면은 여기 뭐 라인이 조금 덮어져서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귀 위로 이렇게 덮어주는 느낌? 그래서 좀 라인이 좀 더 예뻐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묶어준 다음에 실 같은 걸로 여기 한번 묶어서 고정해주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라가고 전체적으로 다 본드를 발라요. 그다음 여기를 감싸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니테일이 돼요. 이제 이해는 되시죠? 어떤 원리인지. 근데 이게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저도 이거를 날 잡고 계속 연습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3월인가 몸이 좀 안 좋고 이래서 한 달 쉬었었어요, 수업을. 그리고 그냥 가족여행 갔다 오고 몇 주 동안 쉬면서 계속 이거만 했거든요, 연습을.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편이고 여기 모헤어 있잖아요. 그냥 사람? 모헤어는 N 말고. 돌모아 모헤어 이런 거 돌모아는 좀 이런 게 좋아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걸 팔아주는 게 이런 거는 머리카락이 동물 털 같은 정도거든요. 고양이 털, 개털 이 정도. 굉장히 부드럽게 네, 뜯어도. 그래서 얘는 사실 하기 쉬워요. 좀 잘못 붙여도 내가 빗으로 빗으면 컨트롤이 돼요. 얘는 그래도 약간 탄성이 있어서 잘못 붙이면 막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든데 얘는 좀 쉬워서 모헤어 빛을 하시기 파는 쉬워요. 대로 네. 잘 가고. 이런 근데- 걸로 특강 한번 근데 합시다. 모헤어는 단점이 뭐냐면 젖은 느낌이 조금 더 잘 들고 본드 모르는데 그래서 좀 막 날림이나 빠짐이 쉽죠. 오늘 그래서 엊그제 올리신 거. 이게 제가 처음 만들었던 가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가르마가 좀 뚜렷하진 않죠. 근데 너무 근데 사진 원래 무서워서 그 잘안 봤어요, 저거. 지그지그로 이렇게 가르마 타는 사람도 많아.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일부러 패션돌 스타일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포니테일을 망친 거. 이거는 좀 그거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조금 할 맛이 나는데 이게 모헤어로 한 건데 막 뻗치고 여기 부정해서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한 거예요. 이게 안 예쁘지만 딱 붙어야 되는데 네, 떴구나. 뜨고 이제 여기 잔머리 표현도 나중에 가위로 잘라야 되나 해서 잘랐는데 안 예뻐요. 그러니까 모발로 붙일 때 아예 모양을 완벽하게 잡아야 돼요. 더 잘 안 될 것 예쁘죠? 같은데 더 뜨네. 지금 게 훨씬 예쁘죠.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심혈을 기울여. 거기서 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여기 약간 젖은 느낌이 들긴 하죠. 이렇게 티가 나긴 해요. 요거 보고 만든 일부러 거. 무스 발랐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네. 무스를 올렸네. 딱 붙인. 그리고 요것도 가르마 타봤다고. 나한테도. 이게 볼륨을 줬거든요, 이마에. 이거는 뭘로 볼륨을 줬냐면은 물티슈 있죠. 그거 약간 갈기갈기 찢어서 붙인 거예요. 본드로, 목공 본드로. 캡에. 밑에다가. 거기를 좀 올라오게. 네. 난 이거는 복잡하게 하려고 여기 앞머리도 해보고 가르마도 해보고 다른 것도 했는데 좀 망치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데. 선생님 말 안 하면 망친지 몰라.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갖고 온 그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해봐야겠다 싶은 거죠. 이다음부터 연습을 잘 안 했어요. 내가 맘먹어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사이즈로 아까 얘 사이즈로 했던 거. 얘는 좀 급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 가발 작가분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너무 맛있어. 왜냐면은 저 할 때는 그냥 이분도 개인 작가였는데 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업체들에서 저 같은 작가보다 좀 큰 업체 느낌 쪽에서 이제 계속 자기들 거 해달라고 컨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계속 맡기니까 가발이 너무 중요해. 다른 데 거를 못 이게 하시더라고요. 이 얼굴 분위기가 확 달라지니까. 군대 가는 애들 보면 완전히 확실히 머리카락이 너무 이상해. 다 공평하게 물고 다녔으면 좋겠어. 정말 솔직한 얼굴들이 나와요. 근데 심는 가발은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너무 패션돌 쪽에서? 그게 손이 너무 많이 가서 근데 이렇게 해도 심을 수 있어요. 왜냐면 두꺼워서? 진짜 옛날에 여기 아시나요? 혹시 제일 몰라요. 좋아하는 거? 그거 10cm짜리 했었는데 요만해요. 손톱만한 얼굴이에요. 이게 가발이 없어서 제가 심는 가발을 진짜 많이 알아봤거든요. 동대문에서. 근데 이제 가발 하시는 분이 해주신다고 해갖고 요 캡을 다 만들어 갖고 와서 실리콘으로 갖고 오면 해주겠대요. 근데 심어서 했는데 여기 맞게 이제 스케일감 맞게 조직적으로 막 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가발에다가 사람처럼 심는 나는 여기다가 아예 이분이 바느질하는. 캡에다가. 이분이 제 가발 작가분이에요. 와우. 근데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도 안 해요. 다 그 외주만 하고 언제 이제 마지막으로 올린 게.
2018년 1월 21일. 저 끝 마무리가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본드칠, 떡칠 해갖고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뒤에 이제 똥 같은 거다. 저도 이 사람 화장을 가발이 예술인데. 되게 많이 있거든요. 10몇 개인가 있거든요. 와. 다 본드 떡칠한 거예요, 이런 거. 안 움직이기가 딱 그냥. 네, 그냥 완전 단단해요. 그 헬멧처럼.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약간 헤드에 좀 기스 생기긴 해요. 아, 근데 어떻게 여기 얼룩이 하나도 안 졌지? 본드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도 안 해봤어요. 이 정도로.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약간 자국 같은 거나 먼지 같은 거나 이런 게 조금씩은 있어요. 저거는 먹고 하고. 그러니까 손이 엄청 빠르고 처음에 이제 계산을 잘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얼마만큼의 모발을 어느 방향으로 붙일지 계산을 잘하셔야 돼요. 이분이 인형 가발로만 집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로 버셨어요. 가발에 몇천 개를 만드셨으니까 이분이. 그리고 가발 하나에 7, 8만 걸어도 원. 된다. 몇 천개 신발 만들었어. 갖고는 그리고 비싼 거는 10만 원 넘는 것도 있었어요. 신발은 안 신겨도 되잖아. 가발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신발 그거 돈도 안 돼. 한 해 5만 원 주고 좋고 9만 원 돈도 안 돼. 시간당 3,000원이에요. 이분도 다 사라네어 쓰시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사라네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판매하는 사라네어 페이지도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사면 좋은 게 내가 원하는 색깔끼리 모발을 섞어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다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뭐 플래티넘 금발, 침낭 금발 이렇게 약간 몇 개 섞어서 쓰시거든요. 그라데이션처럼. 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 진짜 저거는 여러 개. 색깔이 보이시죠? 와우. 이런 식으로 그거 섞어줘요. 비추고. 와우. 이 가르마 같은 멋지다. 경우를 아, 저 그때 마음이 이제 좀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저 벗길 수 있는 가발 아니죠, 이제 저거는. 아니요 벗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근데 그냥 겐데건이 저렇게 진짜 안 하는 보인다. 거예요. 네. 어떻게 경기를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되지? 요렇게 한 덩거리, 요렇게 한 덩거리, 요렇게 한 덩거리, 요렇게 한 덩거리, 요렇게 한 쟤도 덩거리 이런 식으로 쟤만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딱. 네. 그래서 저는 패션도를 할 때 두상을 다 뒤통수로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네. 이게 너무 안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까마지기 컬 만들려면 드라이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그룹이 많은 거 열. 있어요. 열 처리 때문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말아가지고 머리에 비닐 씌워가지고 뜨거운 물에 담글 수도 있고 드라이기로 하다 타기 때문에 그게 고열사만 가능해요. 아니면 이제 촉촉한 애들 이게 머리 와우. 그런 거 갖고 살짝 뿌려갖고 해놓으면 예술품이죠. 와우. 와우. 다 본드 덕질한 거예요. 쓸데없는 근데 이제 이런 거 누워서 좀 벗겨져요. 근데 이분 것도 여기 사실 앞에 꼬리는 살짝 떴죠. 그래도 뭐 이게 한때는 세계적으로 잘 나가던 패션돌인데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뽑으면서 조금 야, 죽었어요. 아 메이크업도 죽인다. 이쁘다. 네, 얘도 뜨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붙지는 않아요. 그리고 같은 인형이어도 사실 복제마다 사실 미세하게 틀리잖아요. 정말 근데 이분이 요 가발로 이런 가발로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 모발이거든요. 본드 칠해갖고 아예 다른 색깔을 리본처럼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할 때 한참 레이디 가가가 그런 막 리본 머리 이런 거 했는데 이분이 패션돌로 그런 거를 구현을 하신 거죠. 이건 헐로윈 컨셉, 약간 거미같이 만든 거고 그러면서 이분이 떴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콜라보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제 거 처음 만들어 주셨던 게 뭐였냐면은 어느 나라 분이세요? 네? 저 사람 어느 나라 분이세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근데 이 이탈리아 분이니까 사실 그 이탈리아는 EMS가 없어요. 네. EMS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걸 쓰면 그 도난 사건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그냥 일반 소포로 보내요. 그러니까 소포만 한 2, 3주 걸리거든요. 이상한 나라야. 그래서 처음에 해주셨던 가발이 제 거 이거였거든요. 이게 다 그분이 만들어주셨던 가발인데 막 교환한 거예요. 사실 인형이랑 요 가발이었는데 제가 머라이어 캐리 사진 보내줘서 이 머리를 원한다 했는데 진짜 컬 방향이랑 볼륨이랑 또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스타일을 한 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가발로는 사실 만들 수 없는 헤어라인이잖아요. 이렇게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다음에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 스타일 가발을 이분이 엄청 파셨어요. 다른 데서 이제 이것도 다른 회사 인형인데 이렇게 많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남잔가? 이거 저 집에 있거든요.
이 사람도 저랑 맞죠? 나는 인형 작가분이면은 다 하는 줄 알았어. 가발요?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하고 인형 가발은 만들고 다 하는 줄 알았어. 분야별. 이게 뭐예요? 이런 것도 뭐해요. 그러니까 뭐해요는 너무 얇기 때문에 본드 바른 부분이랑 안 바른 부분이랑 티가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약간 부시시하고 좀 막 털 빠짐이나 이런 게 있는데 붙이기가 좀 쉬워요. 작업하시기는 좀 더 쉬워요. 근데 그 모헤어가 또 그만의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는 게 있는 거야. 맞아요. 네. 이렇게 뭔가 모양을 많이 넣어야 되면은 제 거 같은 걸로 이제 본드 덕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면 이렇게 모헤어 많이 쓰시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V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뭐 M자이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위도우 스픽이라고 해요. 위도우 스픽? 네, 그러니까 뭐 과부들한테 있는 라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쌍감하면 이혼하다 막 이런 것처럼 외국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있나 봐. 이렇게 있으면 과부들 팔자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맨 처음에 이 표현을 몰라갖고 먹었었죠. 패션적으로 저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이 인형이 집에 있어요. 맞교환을 해서 맞교환하자고 먼저 연락이 왔는데, 근데 좀 되게 완성도도 많이 떨어지는 인형이었어요. 근데 남자 머리 봐봐요. 남자 머리 이런 거요? 네. 근데 동양 스타일이랑은 좀 다르니까 오. 이런 거는 좀 괜찮죠. 이름도 되게 잘 맞아. 이거가 너무 근데 요거 말고 제 거 중에 이분이 남자 머리는 아닌데 언더컷이라고 아세요? 반삭하는 거 한쪽에 어디 갔지? 김정은이 머리? 여기 약간 이렇게 반삭하는 거. 투블럭? 예. 이렇게 아니, 반삭하는 한쪽에. 것도 이분이 한쪽만. 묘사를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가능할까 하고 요청을 하면 그냥 해줘요. 네, 반삭. 이런 걸 약간 좀 응용하면 남자 머리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제 인형. 이건 제 인형. 이건 뭐 다 모헤어예요. 그게 선생님 인형이에요? 네. 어. 이건 손으로 만들었던 거. 요 가발 라인이 잘 되니까. 아무래도 제가 한 것보다 좀 더 깔끔하게 잘 붙이시죠. 근데 이분 직원이 있더라고요. 이 캔만 만드시는 분이 있고 자기는 이제 폰드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해보니까 이것도 뭐해요. 사실 밝은 색깔이 안 보인다. 여기 말고도 더 많이 만드셨는데 이분이 여기 이제 업데이트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될 때는 업데이트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별 필요가 없어. 네, 이제는 할 사람 다 하니까. 안 하니까 힘들거든. 요 가발로 맨 처음에 핸드메이드 유명해졌어요. 많이 주문이 온다고 해도 맞아. 좋은 게 없어. 무서워. 이렇게 리본 머리. 이렇게 가발 만드시는 분이 태국 쪽에도 좀 몇 분 계시고 뭐 하와이에도 계시고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실력에 있어서 이분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다 이분한테만 연락을 한 거예요. 거의. 한국엔 없어요? 한국에는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 정도 고퀄리티 아니고 그분 이름이 뭐지? 요분이신데 요분 페이지가 뭐지? 내 인형인 것 같은데. 그니까요. 버스. 이름이 뭐였지? 이 인형 모르시나요? 이분도 원형하신데 제 인형이에요. 이거요? 네. 진짜요? 네. 너무 예쁜데? 뭉게돌이라고 써있는데? 아 사진이 잘못 나온 건가? 요거 만드시는 분. 이 가발을 직접 그거는 만드신 몰라요. 거예요. 그 아까 그 가발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런가? 예. 우리나라는 다 저런 스타일의 인형들이 좋아해서. 인스타. 저렇게 안 하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예쁜 애들. 정말 개성 있으면 오랫동안 배고파야 돼. 그러니까 정말 개성 있는 인형들은 매니아층이 이렇게 네. 딱. 좀 없어서. 밝아 보여요. 이런 가발 만드시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처럼 본드 귀여워. 하는 게 아니라 진주다 진주. 그런 약간 밴드 테이프 같은 거 있죠. 네. 그걸로 캡을 만들어서 저도 걷다가 그거 본드로 붙이시는 뭐지?
이 종이 테이프가 그걸로 네. 감아서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저가 이제 제 선생님이 그런 걸로 해서 얘 가발을 그렇게 막 꼈는데 조금 얘에 비해서 이렇게 좀 뜨고 이렇게 뜨겠죠.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내구성이 약해 보이는 건 있더라고요. 이런 가발 만드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 가발 되게 싸게 파시는 것 같은데. 저걸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네. 이 이 헤드도 또이 이 사이즈예요, 헤드예요. 맞아요. 이 작은 애. 또 이분 너무 싸게 파시더라고요. 더 비싸게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또이? 누구시더라? 바비님 거. 밥이요? 바비빙 또이. 가발 저거 만드시는 분 연락해봐야겠다. 저 가발도 되게 올림머리도 되게 자연스러운데. 네, 이런 데는 이제 헤드를 하나씩 드려야 되는 거는 있죠. 그래서 음. 문캣돌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가 모양이. 네. 아. 들어보셨죠? 달가 모양이 저 인형 만드는 업체인데? 네, 원형사분이신데 근데 가발도 만드세요? 이 사이즈는 사실 가발을 딴 데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뜯어서 판매하시고 이러시는 것 서로 같아요. 만든다는 말이에요? 또 가격 한번 볼까요? 그러다. 이분 판매하실 때 가발 판매하시는 거죠 지금? 가격은 안 나와있어. 15,000원. 여기 나왔구나. 근데 저 가발도 붙여서 한 거예요, 지금 반식이? 네, 네. 근데 진짜 너무 싸게. 근데 제 나왔어요. 거의 그러게요. 퀄리티는 15,000원 아니고 이나? 그냥 탄력히 많습니다 라고 써있죠. 완전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데. 네, 그냥 간단하게 쟤네들한테 하시기에는 다 맞으니까. 핏감이 좋으니까 뭐, 저 정도면. 요즘 헤드 판매용 이거 보시면 아닌데 가격을 되게 싸게 파시더라고요. 그러게. 저거 다 일일이 손으로 하실 텐데. 7만원 메이크업까지 해서. 저는 헤드가 그런 거고. 아, 얘는 또이가 아닌가 보구나, 그럼. 또 있는 바비핑거님이 네, 하신 것 같은데. 바비빙. 바비핑거님은 지금 3D에 이제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그분도 이렇게 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투태제님도 음. 집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스타 보니까. 시작하셨나봐요. 올리시던데. 저기 있다, 또이. 얘예요? 네. 저기 또 있네. 제가 오비치 11에 억울해 들어가. 보여. 얘가 아까 그 굉장히 선생님 불만. 인형 헤드에 맞는 불만이 있어. 제 주변에 또이도 몇 어, 분 갖고 계세요. 화가 제대로 나요. 들어주고 싶어. 다 말해봐. 또 저 몽이하고 다른 아주 그냥 났어, 이미. 깨가 그냥 여기 선생님 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쟤 어떡할 거야. 약간 하얀 인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피부 표현의 색깔이 좀 다양하게 올릴 수 있어서 화장을 되게 좋아하세요.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재밌게. 원래는 이런 거였는데 개성이 확 생겼죠. 이분도 자작 헤드를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헤드. 그 아까 아이유 디자인. 이것도 제가 만든 헤드. 아이유 디자인. 아우 얘도 이쁘다. 가발 저거 이것도 제 또 있네. 헤드. 제 헤드 시연이. 근데 제가 BTS 걔랑 너무 닮았나 봐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BTS 보고? 팬이 한 번이 살려고 했다가 바비핑거님이 블로그에 써놓으신 거예요. 시우민에서 시우민 인형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탄 인형인 줄 알았는데 엑소 인형이네요. 안 살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직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팬분이 뷔랑 엑소. 닮았다고 인형을 주문을 하셨다가 바비핑거님이 블로그에다가 제 거 후기를 쓰면서 시움 엑소 인형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도 듣는데. 그때 싫은 거지 이제 엑소 인형이라니. 네, 그래서 저 다음에 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박은핑거님이 헤드 작가세요? 이렇게 헤드 원래 자작 헤드도 네, 하시고. 자작 헤드도 하시고 이 뭐죠? 네. 페인팅. 네. 저기도 있다. 저기도 귀여워요. 원래 6일돌 헤드들이 일반 구간이랑 구조가 좀 비슷한데 저는 좀 약간 제가 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뽑혀요. 그러니까 뚜껑이 없더라고요. 네, 뚜껑 없이 그냥 그럼 고정이 돼요? 유토 안구처럼 그 스컬핀 넣어서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했더니 바비핑고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자기 하겠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라고 제가 뭐 이렇게 안 하려고 움직이더라고요. 한다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절개면이 귀에 보이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이게 레진 절개면. 그래서 가발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1시간이나 가발 얘기를